나는 잘못 넣었다. 아니 말이 안 돼.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다 검게 했는데 이걸 검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다른 데 다 어려운 데 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네시스 GV80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출시된 지도 좀 됐는데 이제 와서 시승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 차는 모든 반짝이는 파츠가 검게 마감되어 있는 블랙 에디션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고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이죠. 과연 이 차가 얼마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백 요리사가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이거는 흑백 자동차입니다. 진짜 요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그릴, 요 범퍼 하단, 원래 고급차는 반짝이는 크롬이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검게 톤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이 블랙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색상이잖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이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블랙 에디션 모델을 출시한단 말이에요. 제네시스는 뒤늦게 뛰어드는 건데, 뒤늦게 뛰어든 만큼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차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부 파츠 검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세공 하나하나까지 부품을 새로 다 짜고, 그리고 실내에도 모든 크롬을 다 없애는 등 아마 자동차 브랜드가 하고 있는 블랙 에디션 중에는 제네시스 블랙 에디션이 최고인 건 확실합니다. 진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대신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가격이 블랙 에디션 됐다고 2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네시스도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 가격이 대략 2천만 원이 높습니다. 블랙 요거 마감하고 요런 거 마감 좀 했다고 아반떼 제일 싼 트림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까만색 아반떼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뭐 그래도 일단 멋있는 건 멋있는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는 처음 해봤을 때 휠밖에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휠이 무려 22인치, 그리고 22인치 검게 마감이 돼 있고, 요 안에 요 볼트도 검게 마감이 돼 있고, 이 제네시스 플로팅 엠블럼 요거 바퀴가 이렇게 막 돌아도 제네시스 엠블럼은 이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냥 팔기도 하거든요. 단품으로 팔아서 자기 차에 그냥 장착하셔도 되는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캘리퍼도 검게 마감돼 있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22인치 휠이 진짜 크거든요. 진짜 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제 막 구멍이 크잖아요. 안에 뭐 서스펜션, 스프링, 막 로어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GV80은 아쉽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간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휠이 크고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지상고가 엄청 높아진 느낌이 들고 더 당당한 느낌도 듭니다. 그 옆쪽에 이런 부분 다 검게 마감이 돼 있고, 이 뒤에로도 검게 마감이 돼 있고, 그냥 온통 검은색. 그런데 이 사이드 이 스텝은 그냥 추가로 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검게 마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스티커입니다. 요건 스티커 떼면 돼요. 재밌는 게, 제가 요즘 중고차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기변병이 도져가지고 차를 추가할까 뭐 바꿀까 해가지고 막 이 엔카를 많이 들어가는데,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중고차가 제네시스 G70입니다. 3 시리즈도 C클래스도 아니에요. G70을 가장 많이 검색하더라고요. 제 세대 때는 아니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 친구들에게는 제네시스가 이제 뭔가 드림 같은 존재? 나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탈 거야. 요 정도까지 되는 이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삼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도 들고, 뭐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실 전 세계 어떤 자동차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옆모습, 앞모습, 뭐 서터뷰 이렇게 다 봤을 때는 GV80은 진짜 디자인이 훌륭한 자동차인 것 같고, 풀체인지 모델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 저도 한 번은 제네시스 오너가 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짜 뭐 벤츠나 BMW를 많이 따라잡기도 했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고 한국에 더 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잡설이었고요. 이 마감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다 부품들 새로 검게 칠해가지고 새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고, 아쉬운 부분은 이게 현대차 거잖아요. 시승차니까 이게 요 연두색이 붙었는데 잘 안 어울립니다. 흰색 번호판이었으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관을 검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내까지 전부 꼼꼼하게 검은색으로 마감한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목 같은 경우도 그냥 원목을 아무거나 쓴 게 아니라 약간 검은 빛깔을 내는 원목을 찾아 쓰는 거죠. 보통 이제 물풀의 나무, 애쉬를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나뭇결도 살아있게 하지만 이 검은색이 다른 부위와 잘 어울리게끔 만든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런 라인들 여기에 이제 크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검게 톤다운을 시켰고, 레버 이것도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마감을 한 거예요. 요 뱅앤올uf슨도 보통은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크롬이 그대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품 하나 다 떼고, 요 아래 이런 세세한 부품인데 이걸 전부 다 마감을 한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양산차 업체,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가 이런 손이 많이 가는 공정, 에디션 모델들을 많이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도 제네시스는 일단은 우리는 블랙의 진심이다, 블랙을 우리가 키 컬러로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자꾸 이거밖에 안 보여. 어떡하지? 이거밖에 안 보여. 진짜 온통 검거든요. 시트도 요 파이핑들 이것도 다 검게 만들고, 스티치도 검은색으로, 하지만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게끔 잘 만들었고, 요런 버튼류, 다이얼, 공조기 이런 것들 다 검은색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이 글로브 박스에 있는 이 사소한 레버조차도 검게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와이퍼 작동하는 거, 방향 지시등 검게 마감했고, 스티어링 휠, 엠블럼 다 검게 마감해 놨는데, 와 진짜 얘네 잘 만든다 했는데, 이렇게 이러고 다니잖아요. 평소에 이러고 다니다가 제가 이걸 한번 딱 이렇게 닫아봤어요. 근데 이게 검은색이 아닌 거야. 이게 사실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검게 마감을, 난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뭔가 부품이 잘못 온 건가? 검수를 안 한 건가? 이거 뭔가 옛날에 GV80인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앞뒤 휠 다르게 해가지고 막 인수되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아니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검은색 다이얼 이거 진짜 빛 비치면 멋있거든요. 그리고 기어 이 다이얼도 검게 마감돼 있고, 이것도 검게, 다 검은데 왜 여기는 검게 안 했을까? 너의 의견은 뭐야? 뭔가 포인트를 주려고 했다. 일부러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검은색이었다면 그냥 잘못 넣은 거. 나는 잘못 넣었다. 잘못 넣었다 같아. 원래 이것도 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타고 있는 차만 요게 부품 실수, 제조 공정의 실수로 마감이 되지 않아. 아니 말이 안 돼.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다 검게 했는데 이걸 검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다른 데 다 어려운 데 다 했는데. 자, 그리고 고급차들은 도어 열면 여기 C라고 하죠. 제네시스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검은색으로 마감이 돼 있고, 이 차는 6인승 모델이라 2열 시트가 꽤나 고급스럽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2열 시트도 다 검게 전부 마감이 돼 있고요. 심지어 이 모니터도 다 검게. 그리고 요렇게 사소한 거, 요거 옷 거는 거, 이것도 검게 마감을 해놨고, 위에 거울 있는 부분 이 크롬도 검게. 이 손잡이 보면 이제 중간에 크롬 들어가거든요. 이거 크롬 들어가는 것까지도 검게 마감을 했는데 왜 저거는 검게 안 했을까? 뒤에서 보면 눈에 딱 띄는데, 뒤에서 보니까 딱 티가, 아닌가? 저 크롬인가? 검게 한 건가?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소픽스 이것도 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꼼꼼한 게 이 실내 레일 있잖아요. 이것도 뭐 마감을 원래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에 뭔가 반짝이는 크롬들 안 보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고급스러움과 이런 중후한 멋, 그리고 블랙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서 뭐 세련되기도 하고 도시적이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다각도로 보여주는 에디션인 것 같습니다. 220V 이것도 있고, USB-C 타입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시트는 무려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아, 그게 있었어. GV80이 어쨌든 이 지금도 뒤에 지금 전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컵도 온도 유지되는 거고, 온도 조절되는 거고, 이 글로우 박스 여기에 수납 공간은 UV 그 살균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도 되고, 이 모니터도 있고, 전자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시동 안 걸고 온만 켜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오래 세우면 방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그냥 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GV80 처음에 시승차 돌렸을 때 보통 그러니까 일상적이진 않죠.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동을 안 거는 건데, 사진 촬영하고 뭐 영상 촬영하고 막 이 상태로 쫙 오래 했을 때 방전돼 가지고 실려간 시승차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오너분들은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좋은 배터리 끼셔야 되고, 이제는 차 안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 티빙, 스포티비 이런 거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야? 오늘 15일. 내일 타이슨과 이 제이크 폴인가 얘가? 경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타이슨이 개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누구나 계획은 있는데 타이슨은 계획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슨이 형 제네시스 정도 타셔야 되는데. 이야, 근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좋아? 극장 같은 느낌이었어. 뭔가 그 입체감이 딱 와서 몸에 닿는 느낌이었는데 좋네. 베겐올ufsen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폰트나 여기 들어가는 디자인들, 그리고 색상, 이게 이런 화면에 색상이 또 너무 많으면 산만해지거든요. 고급스러움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색상도 맞춰서 한 거고, 자, 이제는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활용도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도 2천만 원 높게 시작한다. 그리고 얘도 옵션 계속 넣어야 된다. 그 제네시스가 그렇게 빠르게 고급 브랜드를 따라잡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신기술들, 그리고 뭐 플래그십 자동차들이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방향제 그런 것들도 지금 넣어놨고, 그 열선을 키잖아요. 열선을 키게 되면 이 팔걸이 암레스트 부분에도 열선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딱 절반만 카메라로 뒤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문제는 덜 인체공학적이다. 스티어링에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딱 직각으로 서 있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낮출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빠르게 찾아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에요. 앉으면 일단 의자처럼 앉게 되거든요. 앞을 보는 각도, 그리고 핸들의 각도, 디스플레이 각도가 좀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스티어링 휠이 디스플레이를 많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트 포지션을 조금 여러 방향으로 조금 뒤로 이렇게 눕혀서 하거나, 이 정도로 해야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오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이건 진짜 약간 이렇게 타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조금 덜 인체공학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거 좀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이 기본적인 계기판,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한테만 안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점수로 1점 중에 10점 시트 포지션 준다면, 저희 회사차 그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 조절폭이 애초에 적어요. 시트가 이제 옵션이 덜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그거 한 3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도 한 4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그만큼 후지다. GV80 이 기본 모델 2.5 터보, 3.5 터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쿠페 모델 같은 경우,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3.5 터보에 48V 슈퍼차저 모델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 무슨 팔기통 소리가 나.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놨거든요. 그래도 진짜 팔기통 사운드가 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3.5 터보예요. 근데 22인치 휠이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이게 좀 단단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어서 노면 상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스펜션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도 부드럽게 제어한다고는 하지만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친 느낌이 막 엄청나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20인치나 21인치 휠을 달고 있는 GV80, 제 기억에 있는 그 GV80보다는 승차감이 다소 딱딱한 편이긴 합니다. 처음에 2020년에 나왔으니까 개발은 적어도 2015년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구상한 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론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미래를 내다보고 좀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중간에 달라붙는 것들도 생기겠지만 그 시간의 격차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GV80은 지금 봐도 훌륭한 차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련된 차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SUV 모델이잖아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뒤처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점은 있어요. 신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 요즘 이렇게 큰 SUV들 기본적으로 이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하게 정교하게 달리기 위해서 뒷바퀴를 조향해 주죠. 근데 그런 기술들은 애초에 이거를 만들 때도 있긴 했었지만 그거를 상용화 시킬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전에 현대차가 상용했던 거 알아요? 소나타의 뒷바퀴 꺾어주는 기술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어쨌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훌륭한 승차감 만들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탁월한 주행 감각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제네시스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모델이라면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선택은 소비자들에게 맡기고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애초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철을 넘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차가 빵 튀어 오른 다음에 내려올 때 착지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더 단단하게 조여서 딱 그 바운스가 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그냥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하 움직임들 여기서 크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48V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SUV의 롤을 막아주는 시스템들 이런 것도 없죠.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되는데 G박엔 그런 거 없거든요. G박엔 그런 거 없지만 사람들이 타잖아요. 이 차도 없어도 되는데 제네시스가 노리는 것들은 어쨌든 BMW, 벤츠 그 정도 위치에 제네시스가 서게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발주자고 어찌 보면 렉서스보다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물론 훌륭한 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더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더 오버하고 더 뭔가 유난 떨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소 그런 쪽으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건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더 오버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든 마케팅이든 이런 쪽으로 오버스러울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으로 분명히 오버스러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고급차, 우리나라에서만 이미지 좋은 차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미지가 좋은 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의 바람이기도 하고 제네시스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단 마그마 모델, 고성능 모델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현대엔 이제는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고성능 소형차잖아요. 제네시스 마그마도 그 위치를 딱 차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잘 나오면 현대 N만큼 좋게 나오면 저는 마그마 살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앞날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제네시스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현대차 잘 되는 것보다 제네시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